안녕하십니까. 선거가 한참입니다. 연방 40지구에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영킴 연방하원 의원 40지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 쓰더라고요. 간단하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렇죠? 토닥토닥? 토닥토닥. 예, 예.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어깨를 가볍게 위로해 준다는 뜻인데 뭐 그 virtual hug 해요, 그럼. I can give you a hug and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창인데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응원도 많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며칠 또 남지 않아서 상당히 긴장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아쉬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 바랍니다. 글쎄요,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래도 제가 프레시맨이지만 마이너리티 파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소당적인 차원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을 상정했을 때 과연 제가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까? 상대방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상정한 법안만 해더라도 지금 오리지널 빌이 18개가 돼요. 네. 그리고 수당적으로 350개 이상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중에 24개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8개는 벌써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법안으로 사인이 됐습니다.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targeted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identify 해가지고 의회에서 $21 million를 community project funding으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2년도 채 안 됐지만 저희 지역구의 민원상담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17 million 그 돈을 되돌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이 작년에는 엑시오스에서 제가 초당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프레시맨으로 알려졌고요. 또 금년에도 Legal Center, Common Sense, Bipartisan Policy 이런 데서 제가 초당적인 의원 또 Most Bipartisan, Most Effective 멤버로 알려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My work is just starting. It's only the beginning. There's a lot more work to be done. 그래서 지금 현재는 39지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40지구에서 재선을 위해서 지금 출마하고 앞으로 남은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선에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프라이머리가 끝나자마자 이거 괜찮나?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우려와 걱정을 보여주신 우리 한인 유권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쟁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아젠다가 있는지 그리고 같이 뛰셨던 공화당의 상대 후보 라스 후보의 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선 프라이머리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저희 공화당 표가 다 합쳐서 59.1%예요. 민주당의 41%에 비해서. 그 이유는 프라이머리 때 제가 좀 더 공화당이 턱과신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저를 포함한 공화당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끼리는 표를 분산시킨 그런 결과에서 제가 이제 프라이머리 때 1등과 2등이 되지 않으면 본선 진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금으로써 저를 그때 프라이머리 때 지지를 안 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 다 이렇게 consolidate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는 최근에 치른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가오 방문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만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이어지는 meet and greet 모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이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말 9월 말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한 이틀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저의 지지는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기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그 2020년 last quarter, third quarter of this year에만 보더라도 모금한 그 금액이 거의 1.8 million 달러 모금했고요. 그것은 상대의 100만 달러 이상을 앞선 금액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for my 2022 re-election 여태까지 거의 8.5 million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벌써 그 발표한 그 3, 4분기 리포트 나가고 나서도 지금 벌써 거의 한 30만 불 이상, 40만 불 벌써 모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탄탄히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마지막 며칠을 놔두고 우리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getting out the vote, voter turnout is key.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젠다도 많고 상대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가진 것들도 매우 많은데 그 이슈들을 저희가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딱 하나 연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 홈리스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 해결책에 대한 김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홈리스 문제는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그 가주에서 또 전 미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멀티-레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 홈리스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그 펀더멘털 그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different category에 그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요번에 inflation이라든지 rising cost라든지 rising gas price, rising crimes in our community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분간에 직장을 잃어서 집을 갖지 못해서 거리에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short-term temporary financial assistance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temporary shelter에 잠깐 가서 다음에 그 to get their feet on the ground 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mental health problem 때문에 어디를 보내도 또 쉘터를 보내도 아니면 직장을 찾아줘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멘탈 헬스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헬스케어 이슈 쪽으로 이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그러니까 홈리스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그 멀티프롬을 통해서 이슈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 솔루션을 인디비주얼들한테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리스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이슈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돈은 더 많이 퍼부어서 이 사람들을 거리에서 쉘터로 보내면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쉘터 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면은 그 어떤 hospitalized 아니면은 mental health 이슈를 다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targeted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홈리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도 소수계입니다. 닥터 마무드가 어느 정도의 표를 잠시 갈지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진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젠다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일부 또 공통점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닥터 마무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험한 사람입니까? 선출하면 안 되나요? 네, 선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영팀을 재선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상대 후보는 샌프란도 밸리에서 이 40지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렌지 카운티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제가 매일매일 그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 확실해요. 하나같이 치솟는 inflation, 또 그 gas prices increase 하는 거, 또 rising crimes, 그 범죄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대 후보는 전국적으로 그 극진보파들이 주요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을 너무 오래 알고 있고요. 이 지역을 오래 대표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 무엇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제가 그 인플레이션 프리벤션 액트라고 해서 벌써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상정하는데 이 year over year inflation rate이 4.5%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very common sense legislation을 지금 내놨고요. 그 전에 Combating Painful Inflation Act라고 해서 제 법안이 벌써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그 패밀리들,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정부 지출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리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중요시하기 위한 그런 combating painful inflation인데 이것은 벌써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매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또 공공안전을 조직화된 그 범죄, 소매범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또 Improving Federal Investigations of Organized Retail Crime Act 이것도 상정을 했고 지금 그 legislative process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small business들이 가장 많은 그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바로 organized retail crime이에요. 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브레아몰에서 또 요덜린다에서 이런 그 주얼리 샵들이 많이 스매시 앤 그랩, 리테일 theft의 그 범죄를 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연방 정부나 또 주정부, 카운티 정부, 이렇게 그 로컬 시티 이런 데서 그 사업을 하시는 리테일들과의 그 코디네이션 또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런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통과시키고 있는 중이죠. 네. 자, 말씀하셨듯이 여러 업소들 또 단체들 모임들 인종을 망라해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뿌리를 두고 계시는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최근 뭐 조지아에 있었던 총격 사건 그리고 가장 현재까지는 뭐 LA 시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러다 또 다른 무슨 큰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길거리 밤에 좀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연방 차원의 대책이나 준비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문제를 재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어드레스 하실 건지 의견 부탁합니다. 재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벌써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가 많이 증가한 거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가 보면서 그 에듀케이셔널 그 계기로 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그 하원 법사위에서 헌법, 민권, 또 시민자유소위원회에서 저희가 증언으로 나와서 우리 아시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벌써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와 선입견 또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네.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은 이렇게 피부색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고 하고 또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돼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관계없이 우리는 미국인이라는 점을 미국 국민들에게 더 알렸습니다. Asian American issues are American issues. In Asian American, we are Americans too.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안들이 미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많이 알리고 또 저희 목소리를 통해서 또 내면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아시안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벌써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으로도 저희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anti-crime, especially against Asian Americans, 그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도 상정하고 벌써 통과시키면서
그 data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더 스트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여러분들의 대변자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계속 그 초당적인 이야기 또 24개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최근에는 또 우리 한인사회와 가까운 루코리아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또 통과시킨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아일 밖에 벗어나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대화할 때 이 잘 풀리게 하는 비결 같은 거 있으신가요? 물론 생각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뭐 비결이 있으면 한두 가지 좀 공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building relationship이에요. 루코리아 의원 같은 분은 저희가 그분이 카운티에 있을 때 또 주의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벌써 오랫동안 알았던 로컬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이 보면서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일단 당선된 이후에는 수당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통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방에 가서는 물론 루코리아 의원님과 저는 또 한 사람의 공화당, 한 사람의 민주당 의원일지 모르지만 워싱턴 DC에서는 Problem Solvers Caucus라는 카커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저희 둘 다 Problem Solvers Caucus 멤버예요. 네. 그 카커스에서 공통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의 보수적인 원칙을 저는 지키면서도 소당적으로 일처리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말씀드렸듯이 루코리아 의원님과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홈레스너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Be Well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코리아 의원님과 제가 합쳐서 collectively $7 million를 우리 카운티로 연방 의회에서 돈을 찾아내서 갖고 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friendship, relationship building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priority가 확고할 때 모든 일들을 가능한 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선거가 뭐 3주도 남지 않고 2주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를 시작하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시고요.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 한인 1세분들, 한국어가 더 편하신 분들에게 투표 동료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어떻게 전해주실래요? 예, 지금 벌써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용지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벌써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다 알고 이제는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투표용지 받으셨으면 작성해서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거나 10월 29일부터 시작하는 early voting을 보팅 센터로 가서 직접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거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또 많은 한인들이 지금 먼저 제가 현재 대표하고 있는 39지구보다는 많은 한인들이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13,000명의 한인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다 이 투표에 참석해 주시고 저를 찍어 주신다면 그 표가 저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셔야만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0명의 한인 유권자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2세, 1.5세 한인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영어로 그분들에게 투표 동료를 부탁하겠습니다. Of course. I am currently representing you in the 39th Congressional District, but my work has just begun, and I want to continue to represent you. That's why I'm thrilled and honored to be able to run for California's newly created 40th Congressional District. By now, most voters have already received their ballots in the mail.
So please fill out those ballots and return them to a voting center as soon as possible, or you can do so at a nearby drop boxes. The early voting centers will open on October 29th if you want to vote in person. As always, I say that I would greatly appreciate the support of not only the Korean American registered voters, but talk to your voters and neighbo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Even though we stress this every time, the importance of voting cannot be overstated. Please participate in voting and make sure that your voices are heard. I'll be honored to have your support. Vote for Young Kim in the California 40th Congressional District.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of course, if you want to volunteer, if you want to, need any questions answered because you have questions about voting or how to volunteer, please contact my office at 714-602-6723. Thank you. 자, 오늘 대화는 토닥토닥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끝은 파이팅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We always appreciate your service.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Thank you.